축구 아쉽긴 했죠. 월드컵이면 4년에 한 번밖에 없대. 자, 우리 빨간 책 한번 펴볼까요? 그 노트에 내가 숙제 해오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뭐 너무 어려운 문장이나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오, 단어 모르는 거? 그런 거 찾아서 직접 찾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잘 찾아서 해석했나요? 진짜 전혀 모르는 거 없었어? 좋아요. 잘했어요, 그럼.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닛 1, 2까지 했고, 재민이가 잘 했다니까, 믿고 넘어가면은, 유닛 3도 숙제였습니다. 근데 유닛 3, 진도는 안 남았죠? 간략하겠죠? 우리 개념 설명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에서 5형식 다 배웠지만 주어는 꼭 들어가는데 주어는 명사였고 그 가운데 명사절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명사절이 뭐죠? 그쵸. if나 뭐 그런 것들이 절을 이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명사절 하고 써볼게요. 우리 상단에. 절을 명사화한 성분이다. 절을 명사화한 성분. 절의 형태로 절의 구조를 띠고 있지만 그걸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명사절이 주어로 쓸 수 있냐? 절이지만 명사기 때문에 주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명사절. 그쵸? 그래서 다양한 명사절의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명사절에 대해서 좀 이것도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 교재 상단에 들어줬어요. 일단 첫 번째, that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사절 접속사죠. 그쵸?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비롯한 완전한 구조의 절이 따라와갖고, 자, S는 위한다. 이게 절이죠. 그쵸? 그거를 우리말로 명사하면 뭐겠어요? S가 위하는 것, S가 위하기. 이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렇게 that이 그런 내 명사들은 별다른 의미를 더해주지 않아요. 별다른 의미를 더하지 않고 그냥 S가 위하다면 S가 위하는 것, S가 위하기 이 정도로만 만들어줍니다. 자, 반면에 다른 애들은 좀 의미가 반영이 돼요. 그쵸? 접속사별로 의미가 다 다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whether를 이끄는 명사들도 우리 재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접속사일 텐데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죠. 그쵸? 그리고 whether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던 명사절 접속가 뭐였죠? if죠. if도 whether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뭐 완전히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의미고 쓰임이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사실 여기 if를 안 써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혹시? 그건 조건 부사절 접수하로도 if가 쓰이긴 하죠. 부사절 접수하로도. 근데 명사절 접수하로도 쓰입니다. 근데 주어 역할은 못해요. if절은 주어 역할은 못한다. 목적어 역할만 한다고 배웠던 기억 나나요 혹시? 목적어 역할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 이거 다시 이렇게 표시했죠. 괄호를 할게요. 주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if 명사절도 있지만 whether 명사절하고 비슷한 의미고 대신 주어 역할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필기를 막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여기는 우리 명사절 챕터 아까 봤던 그 문법책의 명사절 챕터에서 할 거고 지금 당장은 뭐 하려면 한수월일 수 있으니까 필기를 여기서는 안 하는데 자 그다음 what을 볼게요. what도 별다른 의미를 더하진 않아요. 아까 봤던 내 명사절처럼. 근데 what절하고 that절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와서 분류를 했듯이 차이가 뭐였어요? 그쵸. 뒤에 따라오는 절의 구조가 자 that 명사절은 완전한 절이 따라오는 반면에 데리아에는 완전한 절이 이렇게 따라오는 반면에 what이 이끄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절이자 동시에 명사절은 불완전한 구조, 그쵸? 불완전한 절이 따라옵니다. 불완전한 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what 옆에
who, whom, what, which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what이 또 써 있어요. 왜냐? 뭐뭐 하는 것의 what하고 이 what은 사실 좀 달라요. 얘는 선행사에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절이자 명사절 접사 what이고 얘는 뭐냐? 의문 대명사 what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펠링이 똑같은 형태의 단어더라도 여러 가지 쓰임이 있다고 했죠. 자, 머리 아프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머리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언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쓰이냐? who 하면은 어떤 사람의 의미. 근데 의문의 의미로서 사람을 뜻하는 누구, 누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what 하면 아까 뭐뭐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무엇, 어떤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which도 어떤 것. 그렇죠? 그래서 who와 which가 이끄는 명사절을 누가, 누구를, 무엇이, 무엇을, 어떤 것을 뭐뭐 하는지 이런 의미의 명사절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who, whom와 which를 또 이 세 개를 다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왜냐면 한 번에 배우기에 좀 까다로워. 근데 내가 지금 추가로 적으려고 하는 건 뭐냐? 얘네들 뒤에도 불완전한 구조가 따라옵니다. 불완전한 구조. 그래서 불완전한 절이라고 쓸게요. 플러스. 왜 불완전한지도 간단히 얘기하자면 방금 얘네는 의문 대명사라고 했어요. 대명사이기 때문에 접속사이자 대명사라서 이 who, whom, what, which가 이끄는 명사절 내에 어떤 명사 역할을 whom, what, which가 접속사이자 대명사로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자리 하나가 빠져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where, why, how는 얘들도 의문사죠. 그 가운데 얘네는 의문 부사라는 거예요. 자, 의문사도 이렇게 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안 알려주는데 자세히 알려줘야 되는데 의문 부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완전한 절이 따라온다. 완전한 절. 그래서 얘네들도 when 하면 언제, where 어디에, how 어떻게, why 하면 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뭐 하는지 이런 의미가 된다. 자, 그리고 whoever, whichever, whatever 얘네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복합관계 대명사. 근데 이 중에서 이 whichever, whatever만 괄호치고 또 따로 표시해줬죠. 괄호가 여기만 있죠. whoever는 없고 얘네들은 whichever, whatever는 복합관계 형용사라고도 해요. 복합관계 형용사. 자,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설명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의미만 봐요. 뭐뭐하는 누구든지, 뭐뭐하는 어느 쪽이든지,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뭐 이 정도의 의미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한 번에 다 하긴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도 질문이 전혀 없었어요? 13번. 13번. 좋아요. 13번 해봅시다. 자, in the promise of the mind, what one believes to be true either is true or becomes true 라고 했어요. 자, promise 하면은 어떤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그 지리적 지역이 아니겠죠? 영역,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promise of the mind, 정신이죠. 정신의 영역에서는 what one believes to be true 여기까지가 뭐야? 왓절로서, 그러니까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왓절이자 명사절로서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동사 이하의 동사구를 두 개를 써줬어요. 어떻게? 이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 구조로 동사구를 두 개를 써줬다. 하나는 is true하고 또 하나는 becomes true. either A or B 구조로 동사구를 두 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접속사는 이렇게 뭐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것들이죠. 근데 다 어때요? 등위 접속사들이 쓰이죠. or, and, but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문장 성분을 대등하게 병렬로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A 자리에 비동사 플러스 보어, B 자리에도 이형식 동사 플러스 보어, 이렇게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이형식 동사구, 이형식 동사구를 뒤에 대등하게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자면 정신의 영역에서 원을 그 하나라고 해석하지 말고 어떤 막연한 사람, 원을 막연한 사람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누군지 모르는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막연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떠니 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what are believed to be true. 어떠니가 to be true. 사실인 것으로 믿는 것은 either A or B. either is true. 진짜 사실이거나 혹은 becomes true. 사실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역시 이 교재는 아크 교재와 다르게.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어떤 사람의 자기의 머릿속이에요. 이 정신의 영역에서는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게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때도 어떤 현상이 참인지 거짓인지와 상관없지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걸 참으로 믿어요. What believed to be true. 어떤 이가 사실로 믿는 것은 그 자기 정신의 영역에서 사실로 믿는 것은 진짜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완전히 미치광이가 아닌 이상 진짜 자기가 뭐 이런 거죠. 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중력 때문에 라고 머릿속에 누군가가 정신에 의해서 생각을 해. 사실이라고 믿어. 근데 그거는 실제로도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실제 사실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미치광이가 아니면은 뭔가 아직까지는 논쟁이 있어.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어. 과학적으로. 근데 학계에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하는 내용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내포된 의미의 한 문장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풀이해준 해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문장이 이 한 문장밖에 없고 주변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문장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뭐야? 최대한 그 보편적이고 상식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사실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진짜 완전 속된 말로 뭐 사이코, 또라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학식이 있다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사실이 될 것이다라는 건 사실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교재를 통해서 문법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에 따른 정확한 해석법뿐만 아니라 이 문장의 내포된 의미나 관련된 배경 지식 이런 것도 같이 이 교재를 논의해 볼 거예요. 좋아요. 다른 건 다 괜찮다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혼동주의 4번을 재민이가 지금 뭐 숙제 해왔지만 읽고 해석해 주세요. 월식, 일식. 월식도 이클립스라고 일식도 월식 이클립스라고 해요. 월식이 발생하진 않는데 태양을 직접 응시하면은 오늘 실명 태양을 직접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실명을 유도할 수 있고.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whether를 이끄는 이 진하게 칠해진 부분, whether를 이끄는 절이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좀 어때요? 이 whether or not an equals occurs 이 부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아까 여기 천장이 아니라 여기서 배웠던 whether절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or not 여기도 쓸 수 있어요. 명사절.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whether이 이끄는 명사절에 대해서 아까 위에 개념에서 정리했던 거고 이건 뭐야? whether이 이끄는 부사절이죠. 여기는. 그쵸? 그리고 뒤에가 주절인데 자 지금 staring at the sun directly 이 동명사고 주어고 can cause가 동사고 you가 목적어의 행위를 목적격 보호자리 to 부정사로 to go blind라고 표현해준 오형식 완전한 주절이에요. 주절. 얘는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whether이 명사절이었으면은 명사가 하는 역할 뭐와 뭐가 있죠? 세 가지? 주 동사 목적?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잖아요. 동사는 동사가 하잖아요. 주어, 목적어 그리고 하나 더? 보어. 보어까지. 여기 주어 staring at the sun directly 있고 목적어 you 있고 목적격 보어 to go blind 있어요. 아까 whether 명사절을 배웠는데 그러면 whether이 이끄는 이 절이 명사절이라면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명사가 하는 역할 다 있죠, 그렇죠?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면 안 돼. whether이 이끄는 절의 구조고 맨 앞에 나왔다. whether 명사절이고 뭐뭐인지 아닌지가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 해석은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재미는 잘 해줬어요, 근데. 자, 그래서 월식이 발생하든 안 하든 태양을 직접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목적어인 너를 목적격 보호하게 유발할 수 있다. 눈을 시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whether도 똑같이 생긴 whether도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위에서 정리했듯이 명사절 접사로 썼고 여기서 부사절로 썼다. 자, 그러면은 재민이 부사절에 대해서도 사실 알고 있죠. 부사절은 잘 모르나요 혹시? 잘 알죠. 그래요. 부사절은 꼭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간략하게 적어봅시다. 이거 못생겨서 한번 좀 수정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부사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상단에 써봅시다. 부사절을 모르면은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수능 시험장에 못 들어가요. 그거는 앞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부사절 모른 채로 저 수능 볼래요 했는데 안 됩니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자, 그러니까 부사가 수식해주고 꾸며준다고 했어요. 근데 영어에서 수식해주고 꾸며준다는 게 정보와 의미를 더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부사절, 절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정보와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정보와 의미를 더해줄까요? 부사절 말고 주절이 또 있죠. 하나의 문장 안에 주절이 있고 추가적으로 부사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절에 정보와 의미를 더해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고 씁시다. 부사 역할을 하는 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사절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절이냐? 자, 이것까지 써볼게요. 자, 부사절은 이 방금 명사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부사절 접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부사절 접사가 먼저 쓰여서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거야. 부사절의 성분은 무조건 완전한 형태의 절입니다.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자, 부사절은 근데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절이 있고 추가적으로 그 주절의 정보와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부사절 접수와 이끄는 부사절을 쓴 거죠. 그럼 한 문장 안에 마침표로 끝나는데 주절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꼭 주절. 주절에 주어 동사까지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역할이라고요? 주절에 정보와 의미를 더해준다고요. 이렇게. 자, 아까 이거까지 표시하고 아까 예문 다시 볼게요. 자, 아까 예문 보면은 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주절이고 파란색이 부사절이라고 했어요. 사실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죠. 정보와 의미를 더하기 위해 수식어를 그냥 추가로 쓴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없어줘도 돼요. 없다 쳐 봅시다. 없다 쳐도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어법상 그냥 이렇게 없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Staring at the sun directly can cause you to go blind. 태양을 직접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시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고 좀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준 거야. 이 whether 이건 부사절로서 whether or not unequally occurs. 그러니까 월식이 발생하든 안 하든 태양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눈이 멀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정보를 더해줄 거예요? 월식이 발생하면은 그거잖아요.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빛이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 인식에는 일반적으로 태양빛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육안으로 막 계속 쳐다봐도 별일 없겠지. 눈 멀쩡하겠지. 어두컴컴한데 달이 다 가려버려서 눈 안 다치겠지 하는데 이든 아니든이라는 건 뭐야? 월식이 발생한 경우에도 달이 가려져 있어도 달에게 태양이 가려져 있어도 직접 쳐다보면은 시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보의 의미를 여기서는 더해줬어요. 이렇게 쓰이는 게 부사절이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다 괜찮다고 일단은 우리 재훈이가 얘기해 줬으니까 조금 예문 하나만 더 보고 옆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11번 예문 보면은 that climate change will get worse is obvious throughout the world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까지 다 표시되어 있고 뒤에 throughout the world는 뭐겠어요? 전치사구로서 수식어죠. 그쵸? 그러니까 된 명사절이에요. 된 명사절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는 주어 역할을 이렇게 한 거죠. 해석해보면 climate change will get worse. 기후변화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명사가 있어. 기후변화가 더 나빠질 것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기후변화가 더 나빠질 것이다를 기후변화가 더 나빠질 것은 is obvious. 분명하다. 분명하다. 이 주어인 기후변화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명백하다. 전 세계에 걸쳐 이렇게 쓴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어때요? 이 일반적인 이런 절의 구조의 명사인 명사절 주어보다 일반적인 명사나 대명사 주어는 짧고 간결한데 얘는 길고 장황해요. 그쵸? 그럼 보기에 깔끔하진 않죠. 그쵸? 그래서 명사절 주어는 이렇게 가주어 이슬 쓰고 진주어 된 명사절을 이렇게 맨 뒤로 쓰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많이 씁니다. 알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숙제용 거 말고 여기 오른쪽에 추가로 방금 배웠던 내용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절 위주야. 조금 더 어려운 절 위주라서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많이 어렵지 않은 거 먼저. 많이 어렵지 않은 거 먼저. 이거 2번 문장을 재민이가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것을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1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삼형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first thousands of years를 보겠어요. 이것도 전사고 for 전사 for이 이끈 전사고 수천 년 동안에 S는 O를 위하다. 인간들은 된 명사절이라고 생각했다. 된 명사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Earth was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생각했다. 이렇게 잘했고, 자 그리고 밑에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 아까 얘기했던 의문 대명사, 복각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이 조금 내 명사절에 비하면 까다롭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을 재민이 읽고 해석해주세요. 브레이크 하면은 뭐 부수다, 망가뜨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침입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break into 하면은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어디에 침입하다. 그래서 누가 그 집에 침입했는지는 경찰이 추측할 수 없었다, 알아낼 수 없었다 이런 의미죠. 잘했어요. 그 브레이크 부수다라고 한 것만 좀 아쉽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는 O를 위하다. 그 경찰은 누가 그 집에 침입했었는지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쵸? 자,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의문 대명사 who, whom, what, which 중에 하나인데 뒤에 불완전한 절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왜? 얘네가 이 명사절에서 대명사기 때문에 그 명사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뒤 따라오는 절에서는 명사의 역할 하나가 빠져 있어서 불완전하다. 어때요?
who 다음에 had broken into the house. 자, 집에 침입했다는데 누가 침입했는지 그 주어가 안 써있죠. 그쵸?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who가 접속사이자 대명사로서 이 절에서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 집에 침입했는지는 경찰이 알지 못했다. 좋아요. 너무 잘하네. 아유. 7번도 하고 넘어갑시다. 7번 재민이. 좋아요. 투자하는 것이다. 스톡 마켓 그 주식 시장. 주식 시장이 위험할 것이다. 좋아요. 조금 안 쳤는데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most 하면 뭐 가장 뭐뭐한 그렇게 most 플러스 원급 형용사나 부사를 써주는 거죠. 최상급의 표현으로. 근데 뭐야? 여기 명사 앞에 붙었잖아. beginner investors 초보 투자자들. 대부분의 초보 투자들. 대부분의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what most beginner investors don't understand 여기까지가 주어져.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is that 쭈르륵 이 that 명사절 보어다. 주어는 보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주어가 대부분의 초보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보어 that 명사절은 that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could be a risk. 자, that 명사절은 완전한 절이라고 했어요. 그럼 that 명사절 안에 주어 동사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쵸? that 명사절의 주어가 이거고 동사는 이거고 that 명사절의 보어가 risk예요. S2, S2, B2, C2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탁 마켓 주식 시장에 investing 공명사고 주어요. 투자하는 것이 could be a risk.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민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주식 투자할 일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는 좀 겁없이 투자하는 경향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그렇게 AI와 반도체가 활약일 때,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막 맨날 막 고공행진을 찍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한테 막 몇 억을 성과급으로 그냥 건네주고 그 큰 돈을 아파트 한 채 값을. 근데 항상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끔찍할 때는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 이렇게 시장이 불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승장일 때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뭐 하락장이 오는 것도 모르고 올인했다가 막 망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 잘해갖고 넘어갑시다. 자, 근데 재민이 여기 보니까 재민이가 이 영어에 대한 감각이 좋아요, 확실히. 그리고 학습 능력 자체가 좋아. 근데 내가 느낀 게 이렇게 부사절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몰랐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문법이 약한 것도 약한 건데 그 제대로 못 배웠던 건가 그럼? 이거를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세히 접근하는 자세한 수업을 안 해주죠? 그냥 좀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요. 이런 재민이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뭐야 근데 물론 재민이 얘기만 나는 듣는 거죠.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말하는 그 학원의 이야기 아니면 그 학원 원장님이 하는 이야기 그 학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재민이가 완전히 무슨 거기에 악감정이 있어서 막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 다 방치하는 수준이잖아. 얘기 들어보면. 알겠어요. 뭐 같이 배워 나갑시다. 근데 재민이가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소한 개념들도. 자, 그다음 유닛 4까지 오늘은 할 건데
긴 주어라고 했어요. 유닛 4 제목이. 방금 봤던 이 유닛 3의 명사절 주어도 어때요? 긴 주어죠, 사실. 그쵸? 명사절이 일반적인